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주민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노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이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셨을 거고요. 또한 이제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교육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격 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서로 결합하고 기회의 산업으로 그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인공지능을 역시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우선 정확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2월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줄여서 4차위라고 하고요. 예. 거기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제 전임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발족이 됐고 한 3년 정도 벌써 흘렀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에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알려지고 친숙해진 만큼 이제 제가 맡은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보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특히 이번 3기 4차위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 현장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맡은 바 다 할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3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일반 국민들분들께서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네트워크, 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다양한 기술이나 산업 등과 융합이 돼서 국가 사회 전반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아주 큰 그런 변화의 물결 이런 것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가 되고요. 저희 4차위에서는 이런 이제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특정한 부처에만 이제 국한된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제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젠다를 심의 조정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범정부위원회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제도적, 사회적 여러 가지 기반을 준비해 나가고 국가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다 함께 노력해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3기 민간위원회는 여성과 인공지능 전문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전 위원회와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젊은 이제 전문가분들 네. 그리고 여성이 많이 참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전문가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여성 및 젊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나누고
인공지능이 전 국민에게 더욱 이제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가게 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연구자와 또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확대됐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자, 이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AI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에 발맞춰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활약할 발판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AI 국가 전략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네, 작년 말에 발표가 됐고요. 예.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IT 강국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강국,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전략을 담은 국가 전략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3대 분야고요. 네. 9대 전략 그리고 100대 실행 과제가 제시가 됐고요. 예. 특히 세계를 한국이 선도하는 어떤 그런 AI 생태계 조성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분야 인재 양성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람 중심의 AI, 인간 중심의 AI 실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AI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나 또 정부, 민간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난해 10월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4차위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뭐 정확히 짚으셨고요. 권고안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소위 말하는 현명한 시행착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어야 하고 예. 그것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야별 권고를 담고 있고요. 예. 좀 더 말씀드리면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노동의 다양화를 이제 포용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은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가면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요. 그럼으로써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제 주도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혁신 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이 있고요. 여기서 수평적인 협업 그런 방식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고령화에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개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모빌리티, 농수산식품 등 매우 이제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화 기반 혁신 부분을 보면 이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4차위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목표로 내건 것만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투자 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먼저 이제 정부는 선진국하고의 어떤 그 기술적인 격차가 있을 텐데 그런 기술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AI 기술 선점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R&D를 살펴보면 기존의 R&D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챌린지형 R&D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고난도 AI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어떤 경쟁력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해서 핵심 기술 확보,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 최첨단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사회로 탈바꿈해서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그런 시대를 구현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AI와 관련된 분야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두 10위권 밖이라는 조금 부정적인 그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 많은 투자하고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게 이제 매우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AI와 관련된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다 10위권 밖이라는 지적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 역량을 정확히 진단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이번 3기 4차위에서는 이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특정 국가의 AI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지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제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예.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학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학과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예. 뭐 꼭 필요하다면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수들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이쪽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누구나 이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군 장병이나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분야 기초 교육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를 넘어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그 평생 교육 기회 예. 이런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제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올해 주목받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네, 네. 올해 8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 데이터 3법 하면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고요.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하고 데이터 경제 이런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동안에 이제 사실은 데이터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제한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는 한국에서 송금 거래 뭐 이런 이상 징후를 이제 사실은 포착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게 가능해졌고 또 자금 세탁 같은 것도 추적할 수 있고 뭐 고객들이 자동차나 뭐 자기 편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차량 보험료 같은 것들에 대한 뭐 할인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 선의로 활용이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제품 개발 등에 있어서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개인 그리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이제 대폭 넓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 활용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획 중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옴부즈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 옴부즈맨 플랫폼 어떤 것인가요? 네, 저희 3기 4차위의 데이터 옴부즈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채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궁금한 게 있다, 뭐 질의, 제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처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네. 뭐 확인을 이제 이루고 나서 현장의 에러를 해소하는 그런 뭐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옴부즈맨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예. 뭐 이를 통해서 도출된 이제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의 아주 뭐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마련된 데이터 3법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하면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커톤을 개최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해커톤 같은 경우에 이제 4차위가 주도하는 어떤 그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해커톤이 이제 보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의제 접수 창구를 민간 그리고 정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나누어서 발굴하고 접수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 4차위 안에 규제 개선팀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의제 발굴을 위해서 이제 의제 선정위원회라는 그런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해커톤을 통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전체 과정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이제 도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예. 결국 그래서 도출된 이런 그 합의문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합의문 작성을 통해서 관련 부처와 서로 연계를 하고 역시 이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에 실시한 해커톤 이제 의제가 빠른 시일에 규제 개선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이행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이행 사항 점검을 하고요.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1년간 4차비를 이끌게 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한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하면. 하지만 이 기술이 모두를 위한 그런 따뜻한 기술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를 이제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1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민이 좀 더 체감하고 또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